안녕하세요. 아, 2024학년도 수시 모집 대비 대구 경북지역대학 온라인 입시 설명회 영남대학교 편입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입지원관 윤종걸입니다. 오늘 영남대학교 편의 설명을 위해서 영남대학교 전성훈 입학사정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입학사정관 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영남대 수시 모집에 있어 수험생 여러분과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가장 유의해야 할 변동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영남대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 또는 그 학생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데요. 올해 2024학년도에 영남대학교 전형이 바뀐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위 3개 합에서 2개 합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학생부 종합 전형 또한 4개 영역 평가에서 3개 영역 평가로 올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Q&A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인 대입 전형 소개에 앞서서 어떤 대상자가 어떤 점에 좀 유의해서 사정관님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지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면 어떻게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그 유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학생분들, 특히나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분들이 실제로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 그리고 전형들을 파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전년도 입시 결과나 전년도 전형에 비해서 변경된 점들을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유의해서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영남대학교 전형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예측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저는 조금 학생들에게 맞는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정관 선생님 말씀 기대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학년도 영남대학교 안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영남대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간략하게 영남대학교 주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의 경쟁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영남대학교 경쟁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요. 특히나 영국의 더 타임즈 세계대학 평가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그 국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영남대학교 경쟁력을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5만 1000만인의 저력 중에서도 의과대학과 약학대학입니다. 지금 의대와 약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영남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SCI급 논문 실적이 전국 5위에 달하고, 그리고 의학교육평가 인증에서 지역에서 첫 6년 인증을 받을 정도로 의과에서도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약대 같은 경우에는 약대가 설립한 지가 1955년부터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래로 약대가 꾸준히 영남대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높게 발휘가 되고 있었고, 특히나 약사 국가시험에서도 전국 수석이 4회나 배출될 정도로 굉장히 이름 있는 약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본인의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대학에서 조금 활용을 하고 또 혜택을 받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글로벌적인 부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취업 전선에 나가서도 이 글로벌적인 부분은 굉장히 큰 역량으로 인정받게 될 것인데,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그리고 학석사 연계 프로그램, 어학연수 OPP, 해외자율 변학여행,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 60개국의 506개 대학 또는 기관과 교류를 맺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 및 창업 지원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학생들께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취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벌써부터 많이 하실 텐데요. 영남대학교도 학생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쌓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진로를 찾거나 적성을 찾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취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YU 잡온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프로그램에 쉽게 다가가고 본인의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영남대학교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공제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대학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어떠한 전공을 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전공에서 내가 어떤 전공을 더 더했을 때 역량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는 내가 교사가 꿈이니까 내가 원하는 전공에서 교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나 대학에서 진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전과를 해서 내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유사한 전공과 어떻게 연계해서 학업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14개 단과대학의 70개 학부와 학과에 다양한 전공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본인의 학업적인 부분이든 또는 진로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공제도가 생각보다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입학 전형, 그리고 특히 수시 모집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4학년도에 수시 모집의 83.9%, 그리고 정시의 16.1%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변경된 사항들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 학력 합에서 2개 학력 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약학부와 의예과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전체적인 일반적인 학과들은 3개 합에서 2개 합으로 변경되었다. 우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첫 번째,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모집 인원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785명에서 올해 836명으로 인원이 확대되었고요. 또 중요한 점은 평가 영역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까지 영남대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4개 영역에서 7개 세부 항목으로 평가했는데 올해는 3개 영역에서 6개 세부 항목으로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2024학년도에 학교사회 기록부가 대입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전년도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을 고려한 평가 영역의 변경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한 학과나 또는 학부의 변경사항입니다. 아마 작년까지 영남대를 찾아보셨던 분들께서는 올해 요강이나 영남대학교 학과를 찾아보셨을 때 조금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봤던 단과대학이 아닌데 뭔가 새로운 단과대학이 보이거나 내가 알고 있던 학과가 분명 이 대학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단과대학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등 조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기존의 기계 IT 대학에 있던 기계공학부와 전기공학과는 2024학년도에 공과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디지털 융합대학으로 확장되면서 기존의 기계 IT 대학에 있던 컴퓨터,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 미래자동차, 로봇공학과 등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24학년도에는 수시 모집할 때 전공별로 모집하는 학부들이 있는데요. 유럽언어 문화학부에서 프랑스 어문이나 독일언어 문화 전공, 그리고 컴퓨터 학부에서 컴퓨터공학이나 정보통신공학, 소프트웨어 융합, 그리고 글로벌 통번역 학부에서 영어 통번역이나 응용 중국어 통번역, 그리고 전공자율 선택학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과 자연으로 구분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전형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남대 같은 경우는 크게 3개의 전형 틀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 세 번째가 실기와 실적 전형입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 영남대학교 모집 인원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일반 학생, 그리고 지역인재, 기회균형 1, 그리고 기회균형 2,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습니다. 이 해당 전형들의 전형 방법은 동일합니다. 교과 성적 90%와 출계 성적 10%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 즉
석차 등급을 활용한 내신 그 교과 성적 비율이 85%, 그리고 진로 선택감으로 반영되는 성취도가 5%가 반영이 됩니다. 세부적인 지원 자격은 별도로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학창의인재 전형입니다. 의학창의인재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영남대학교에서 유일하게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이 있는 전형 같은 경우는 군사학과나 항공운송학과에서도 면접이 있는데요. 이제 이 두 개 학과 같은 경우에는 군과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영남대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은 의학창의인재 전형이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학창의인재 전형은 의예과 8명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모집인원의 7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 70% 그리고 면접 30%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반영 교과입니다. 학생부 반영 교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인이 고등학교에서 받았던 전체 내신이 3.0이라고 하더라도 대학 또는 학과 그리고 계열에 따라서 내신 산출 방법이 각기 다름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영남대학교 학생부 반영 교과는 계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계열은 영남대 학과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시 모집 요강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요강의 학과마다 앞쪽에 계열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에 따라서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고, 만약에 인문사회 계열학과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1학년 내신을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2학년, 3학년 때는 과학을 제외하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1학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반영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도 포함합니다.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통틀어서 국어, 영어, 사회, 한국사를 반영하고 영남대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년별로 해당되는 과목들이 전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수 단위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영남대는 교과 성적 90% 그리고 출결 성적 10%로 교과 전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85%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고 5%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우리가 그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A, B, C 성취도로 성적이 나오는데요. 이 A, B, C를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해서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교 3년간의 결석 일수를 체크해서 출결 성적에 따른 등급을 따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수능 응시 영역 및 유형입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영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께서는 영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시에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한국사까지 모든 영역을 응시할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인 이 부분을 놓치는 학생들이 간혹 생기는데요. 영남대를 지원했을 때 지금 해당되는 영역들을 전체 응시하지 않으면은 지원 조건 자체가 이제 불합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해서 전체 응시 영역을 꼭 응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의예과와 약학부는 수학의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탐구에서 과학탐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체육교육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탐구 중에서 3개 영역 이상의 응시를 하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바로 영남대에서 조금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반학과 기준으로 3개 영역 합에서 2개 영역 합으로 변경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공과대학이나 디지털, 그리고 사회과학대, 경영, 생명, 의생명, 사범대학, 전공자율 선택학부는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8등급 이내, 그리고
인문대학 자연과학대, 생명응용과학대, 그리고 생활과학대, 한문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글로벌 인재대학은 상위 2개 영역 등급이 합이 9등급 이내입니다.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 그리고 디지털융합대학, 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영양, 전공자 선택학부에서 자연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할 시에 1등급이 상향되어서 적용된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전형에 따라서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이는 화면을 자세히 보시거나 또는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영남대학교는 메인 전형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 해당이 되고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나 특성화 고졸 재직자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형 방법이 다소 간단할 수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 서류평가 100%를 통해서 선발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다 자세히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평가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작년까지는 4개 영역으로 평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3개 영역으로 평가를 합니다. 크게 잠재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이고 이 세부적인 역량 안에는 세부적인 평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재 역량 안에는 전공 관련 활동 및 탐색,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자기주도성이 포함되며 학업 역량 안에는 기초 학업 역량, 학습 태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 역량 하나의 평가 요소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대학교 전형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정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제가 질문을 3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시 모집 수능 최저 변화에 따른 수시 지원 전략에 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의예과와 약학과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려 하는데요. 먼저 영남대학교가 올해부터 수시 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이렇게 좀 세우시면 도움이 될지 사정관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대입지원관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수능 최저 충족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올해 영남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반학과 기준으로 해서 3개 영역 합에서 2개 영역 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결의 변화나 아니면 지원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면은 아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였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또는 전체 학과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 수능 최저 충족률이 상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 충족률이 생각보다 많이 상승하거나 이거에 따라서 입결이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관연도 데이터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지만 수능 최저를 완화하였다고 해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가는 학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학과도 저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요인이 있냐면은 특히나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전년도 입결이 올해 지원자 풀과 최저 충족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령 전년도 입결이 너무 높아서 올해 지원자들이 그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경쟁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성적대가 낮아지면서 수능 최저 충족자까지 줄어드는 이런 현상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능 최저 충족을 완화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이 오르거나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모집 단위별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의 상승이 모든 모집 단위의 입시 결과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하나 유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수능 최저 충족 기준을 완화하였다고 해서 수능 최저 충족자가
마냥 높아질 수는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수능입니다. 특히나 2024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응시자 숫자가 역대 최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6월 모의평가, 며칠 전에 있었던 6월 모의평가에서도 재학생이 채 40만 명이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8만 8천 명 이상이 응시를 하였습니다. 아마 올해 수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응시자 숫자는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오히려 모의고사 때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위험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였긴 하였지만 과연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모집 정원의 변화입니다. 특히나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올해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 편제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편제 조정에 따라서 모집 정원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전공자유선택학부 같은 경우에는 76명이 인원이 증가하였고요. 거꾸로 기계공학부는 6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언어 문화학부는 프랑스어와 독일 언어를 세분화해서 분할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집 단위에 따른 모집 인원 측면으로는 감소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추후에는 경쟁률이나 입결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과연 수능 최저 충족 기준을 낮췄다고 해서 이 충족률이 70%, 90%까지 상승할 것인가? 이전까지 영남대 입결을 봤을 때 관연도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보통 60%에서 70% 내외 이 정도 되었었는데 과연 이거보다 많이 상승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신다면은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한 것은 분명 큰 변화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성적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학과의 전형에 따른 3년 또는 4년간의 입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성적의 변화, 그리고 경쟁률의 변화, 그리고 충원의 변화까지 다각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가 어느 정도 이 성적의 변화 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성적이 올라가는 지점인지 하락하는 지점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 단위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이 세밀한 부분이 올해 조금 더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대구 경북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아무래도 지역 학생들에게 더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일반 전형 합격 점수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합격 점수가 높은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부분인데요. 지역인재 전형과 그리고 일반 전형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사정관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입지원관님께서 질문 주셨던 두 번째 질문, 일반 학생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조금 비교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 그리고 진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일반 학생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나의 성적에 맞춰서 어떤 전형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이 일반 학생 전형보다 성적이 높은 학과들도 조금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지원자 성적 분포가 일반 학생 전형이 지역인재 전형보다는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적이 조금 더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대구 경북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 전형에 비해서는 지원자들의 성적대가 약간은 낮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학과들 간의 차이는 조금 있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원자 풀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입시 결과에서는 지역인재가 높을 수도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반 학생 전형은 모집 인원이 지역인재에 비해서 꽤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저희가 충원 합격을 고려했을 때 충원 합격 낮은 차수에서 특히나 경쟁률이 낮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성적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합격하는 사례도 분명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평균이나 85%를 생각보다 조금 수치가 낮게 나타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역인재 전형이 성적이 조금 높아 보이더라도 지역인재 전형 자체가 일반 학생 전형보다는 성적대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인 학과 전체를 봤을 때는 일반 학생 전형이 다소 지역인재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으나 충원이나 또는 경쟁률의 차이에 따라서 또는 전년도 입결에 따라 올해 어떻게 경쟁률이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소 역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남대학교 의예과와 약학과 정말 인기도 많고 수험생분들 관심이 많은데요. 수시 모집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사정관님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입지원관님께서 마지막 질문 주셨던 부분이 바로 의예과와 약학부입니다. 또 많은 학부모 또는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의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과연 올해 의예과나 약학부는 어떻게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의예과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동안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특히나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 전형이 입시 결과가 평균이 작년에 1.41, 85%가 1.46이었습니다. 과년에 비해서 성적이 꽤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의예과 같은 경우는 입시 결과가 계속 오를 것인가? 혹시나 작년에 입시 결과가 올랐으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느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의예과를 지원한 친구들의 지원자 성적대는 전년도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냐면은 작년에 수능이 조금 어느 정도 이 부분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수학 그리고 영어 그리고 의예과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지구과학, 탐구에서 지구과학 과목이 1등급이 많이 양산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등급 퍼센테이지가 꽤 높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충족자도 꽤 많았습니다. 이전까지 의예과로 말씀드리면은 지역인재 전형이나 일반 학생 전형이 수능 최저 충족자가 한 20% 정도 됐습니다. 20% 초반대. 근데 작년에는 거의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즉 10% 정도 많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입결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올해도 과연 이러한 결과가 유지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합 5입니다. 내경력 합이 5이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능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수능 최저 충족자도 달라질 것이며 이에 따라서 입결도 달라질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점은 농어촌 학생 전형인데요. 농어촌 학생 전형이 전년도에는 내경력 합 5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세경력 합 4입니다. 특히나 농어촌 학생 전형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남대 입학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합 5에서 3합 4로 바뀐 거는 굉장히 큰 변화이고 이거에 따라서 지원자 풀이나 입결의 변화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학부인데요. 약학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입결 상승이 꽤나 큰 폭으로 있었습니다. 특히나 일반 학생 전형이 평균으로 말씀드리면은 1.76에서 작년에 1.56까지 올라갔고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2.26에서 작년에 1.81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갔는데요. 실제로 영남대 약대는 작년까지 일반 학생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수능 최저가 4합 6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었죠.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20%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2022학년도 첫 해에는 바로 약학부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 최저 충족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입결이 낮게 잡혔던 것 같고요. 대신에 2023 같은 경우에는 2022에 입결이 낮게 잡히고 어느 정도 1년치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지원자들 성적대도 조금 올라간
부분도 있었고요. 수능 최저 충족자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입결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부분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약대가 4개 영역 합에서 3개 영역 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학생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이 3개 영역 합 5등급으로 바뀌었는데요. 5등급 이내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일반 학과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큰 차이입니다. 일반 학과가 3개 합에서 2개 합으로 바뀐 것보다 약대에서 4개 합에서 3개 합으로 바뀌었고 이 3개 합이 5등급 이내라는 점이 약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완화된 것은 전반적인 지원자 풀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도 굉장히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연도 데이터를 시뮬레이션도 해봤고 많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성적이 올라가겠다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1점 중후반대의 성적 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높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약학 고른기회나 농어촌학생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님께서는 지원 전에 영남대 입학처 상담을 통해서 세부적인 상담의 지원 전략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입시 설명회 영남대학교 편 설명 말씀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다 이제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전성원 입학사정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수험생 학부모님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인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찾아뵙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프라인으로 또 많이 찾아뵙고 있는데 특히나 오프라인으로 조금 찾아뵙기 어려운 사항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교육청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최대한 그래도 대학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더 입시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많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원서 접수 전에 많은 의문사항이 있거나 또는 더 정보가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영남대 입학처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모든 대학 그리고 모든 지원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신 전성원 사정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영남대학교 편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